네, 이번 시간에는 synchronous 카운터, 번역하면 동기식 카운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카운터가 사용되는 아주 좋은 예가 디지털 시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타나죠. 디지털 시계에서. 그런데 이 디지털 시계는 카운터의 조합으로 설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 그림과 같이 20시 59분 58초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이 각 자릿수를 살펴보면 초에 대한 요 마지막 자릿수, 얘는 0부터 9까지 변화하죠. 따라서 10진 카운터다.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 다이그램처럼 1초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가지 상태를 카운트하는 10진 카운터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0부터 5까지 변화하죠.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 다이그램처럼 0, 1, 2, 3, 4, 5, 그 다음에 0, 1, 2, 3, 4, 5 이같이 이 자리는 6진 카운터로 동작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 몇 시 몇 분에서 분을 나타내는 이 두 자리 중에 아랫자리는 마찬가지로 0부터 9까지 10진 카운터로 동작을 하게 되고, 이 분에 대한 10단위 이 자리는 0부터 5까지 00분부터 00, 01, 띠리릭 해서 59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으로 변화하죠. 그래서 6진 카운터 0, 1, 2, 3, 4, 5, 0, 1, 2, 3, 4, 5 이렇게 변화하는 카운터로 설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시에 대한 아랫자리는 0부터 9까지 변화하겠죠.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시를 설계할 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시부터 11시까지 변화한 다음에 11시까지 변화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0시부터 11시까지 변화하게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0시부터 24시간제로 23시까지 카운트하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시간의 이 10단위 숫자는 A 타입으로 설계를 하느냐 B 타입으로 설계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타입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0, 1, 0, 1 따라서 2진 카운터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B 타입으로 설계를 할 때는 0부터 2까지 변화함으로 0, 1, 2, 0, 1, 2 이같이 3진 카운터로 동작을 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시계는 우리가 카운터 설계만 할 수 있다면 각각의 초를 나타내는 카운터 2개, 분을 나타내는 카운터 2개, 시간을 나타내는 카운터 2개를 설계해서 총 6개의 카운터를 설계를 하면 이 같은 디지털 시계를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초의 경우에 초가 9에서 0으로 변화할 때에 얘를 초에 대한 10단위를 1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에서 이 10단위가 5에서 0으로 변화할 때 이 자리 분에 대한 단단위 자리를 1 증가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에 대한 1단위가 9에서 0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분의 10단위를 1 증가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이 하위 자릿수는
요 분의 10단위가 5에서 0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1 증가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의 이제 10단위는 시간의 단단위가 9에서 0으로 변화할 때 1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시계를 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 설계를 한 다음에는 요 각각은 이제 이와 같은 세그먼트로 7세그먼트의 형태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7조각 A, B, C, D, E, F, G 7조각으로 표시되는 요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카운터를 설계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BCD 카운터다. 요 단단위, 초의 단단위는 BCD 카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부터 9까지를 카운트하니까 BCD 카운터인데, 예를 들어서 0부터 9까지 카운트를 하는데, 이 BCD 코드, 그러니까 출력은 BCD 코드가 되겠습니다. DCBA, 4비트의 DCD 코드로 출력이 되는데, BCD 카운터는 이거를 7세그먼트, 즉 7조각 표시기에서 A, B, C, D, F, G 중에 어떤 세그먼트에 어떤 조각에 불이 들어오게 할 거냐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 디코더가 필요하죠. 그 입력은 BCD 코드고 출력은 7세그먼트, 즉 출력은 A부터 G까지 7개의 출력이 될 거고, 입력은 DCBA 4비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비트를 7세그먼트의 7세그먼트 7개의 조각에 불을 1이면 불이 들어오고 0이면 불이 꺼지게 변환을 하는 이 디코더를 중간에 또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면 7세그먼트를 구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숫자에 대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디지털 시계를 설계하는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카운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카운터는 뭐냐?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태가 변동되는 회로다. 예를 들어서 BCD 카운터. BCD 카운터의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어떻게 되겠어요? BCD 카운터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상태를 카운트를 합니다. 따라서 스테이트의 개수는 모두 몇 가지? 전체 넘버 오브 스테이트 개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개의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몇 비트 코드가 필요해요? 4비트 코드가 필요하다. 즉 전 시간에 코드의 길이는 프리플랍의 개수랑 똑같다. 그래서 프리플랍이 4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00부터 0, 1, 2, 3, 4, 5, 6, 7, 8, 9, 0 이와 같이 BCD 카운터는 0부터 9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스테이트가 변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카운터의 출력은 따로 없고 요 각각의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프리플랍,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프리플랍의 출력이 바로 이 카운터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카운터를 다시 정의하면 이미 미리 정의된 순서대로 이 프리플랍의 내부 프리플랍의 상태가 바뀌는 그런 회로를 카운터라고 합니다. 카운터 역시 프리플랍과 게이트로 구성되므로 순서 회로라고 볼 수가 있죠. 순서 회로에 특수한 기능을 갖는 회로, 그게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자, 카운터를 분류를 했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카운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플랍의 상태 변화 시기에 따라서 프리플랍이 클락에 어떤 시기에 변하느냐, 카운터를 구성하는 프리플랍이 언제 상태가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싱크로너스 카운터, 그리고 즉 동기식 카운터죠. 그 다음에 비동기식 카운터인 어싱크로너스 카운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싱크로너스 카운터는 뭐냐면 모든 프리플랍이 동일한 하나의 클락에 의해서 구동된다.
따라서 모든 프리플랍이 하나의 클락의 엣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모든 프리플랍이 상태가 바뀐다. 모든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의 클락 엣지에 의해서 모든 프리플랍이 동작한다. 이러한 카운터를 우리가 동기식 카운터라고 합니다. 비동기식 카운터는 동기식 카운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프리플랍들이 하나의 클락의 엣지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느냐? 다른 프리플랍들의 어떤 출력을 클락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동기식 카운터의 경우에는 각각의 프리플랍에서 사용하는 클락이 각각 다른 신호들이다. 동일하지가 않다. 동기식 카운터는 하나의 클락만을 가지고 모든 프리플랍들을 동기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기식 카운터는 하나의 클락이 모든 프리플랍의 클락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죠. 비동기식 카운터는 프리플랍에서 사용되는 클락 신호가 다들 각각이다, 다르다,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를 분류하는 기준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세는 수의 범위에 따라서 모듈로 n 카운터, 디바이드 n 카운터 같은 얘기인데요. 디바이드 바이 n 카운터, 그러니까 디바이드 바이 10 카운터, 그러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입니다. 디바이드 10 카운터는 BCD 카운터랑 똑같겠네요. BCD 카운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디바이드 바이 10 카운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다. 그러면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카운트를 하겠죠. 다른 말로 모듈로 n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모듈로 n 카운터나 디바이드 n 카운터. 모듈로라는 얘기는 나머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듈로 5 카운터다. 모듈로 5 카운터다. 그러면 상태 개수가 5개인데 5로 나눈 나머지, 즉 0, 1, 2, 3, 4 다음에 다시 0. 5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좁게로는 여하튼 5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넓게 얘기해서 모듈로 5 카운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모듈로 카운터 5 카운터라고 얘기합니다. 3, 4, 5, 6, 7.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상태를 세는 카운터, 이거를 모듈로 5 카운터 또는 디바이드 바이 5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5로 예를 들어서 모듈로 5 카운터, 그러면 5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 그래서 5개의 스테이트, 그래서 0, 1, 2, 3, 4를 계속 카운트 하는 경우도 모듈로 5 카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5개의 상태를 세는 카운터도 역시 모듈로 5 카운터 또는 디바이드 5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카운터를 세는 순서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증가순으로 세면 카운트 업 카운터, 감소순으로 세면 카운트 다운 카운터. 그 다음에 어떤 컨트롤 시그널에 의해서 컨트롤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컨트롤 시그널 X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X가 0이면 증가하고 X가 1이면 감소하게 카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카운터. 그러면 카운트 업 카운터, 카운트 업 다운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세는 순서에 따라서 또는 세는 수의 범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프리플랍에서 사용하는 클락 신호에 따라서 이와 같이 동기식, 비동기식, 그 다음에 모듈로 n 카운터, 그 다음에 arbitrary sequence, 그 다음에 임의의 순서대로 세는 카운터,
모듈 n 카운터 그러면 n으로 나눈 나머지의 개수만큼 세는 카운터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카운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업 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순으로 세는 카운터인데요. 3비트 바이너리 카운터예요. 3비트로 구성된 바이너리 숫자를 세는 카운터. 그런데 증가순으로 센다. 어떻게 되겠어요? 0, 1, 3비트니까 0, 1, 2, 3, 4, 5, 6, 7. 3비트 바이너리 코드를 세는 카운터. 증가순으로 세는 카운터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은 동기식 카운터의 설계 기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 동기식 카운터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모든 프리플랍이 하나의 클락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모든 프리플랍이 오직 유일한 하나의 클락을 사용하고 있죠. 클락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동기식 카운터다 한다. 왜냐하면 모든 프리플랍이 동일한 클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즉 요 하나의 공급되는 요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이 모든 프리플랍들이 요 T값,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 의해서 Q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설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3비트 카운터니까 프리플랍이 3개 필요하겠구나. 왜냐면 각각의 스테이트 코드를 나타내는데 3비트가 사용됐으니까 프리플랍이 3개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카운터의 경우에는 출력이 특별히 출력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요 프리플랍들의 현재 상태가 곧 출력이기 때문이다. 즉 ABC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최초에는 000 했다가 ABC가 그 다음엔 001이 되고 그 다음에 0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특별히 별도의 출력은 없다. 다만 프리플랍의 상태가 곧 출력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주어졌으면 프리플랍이 3개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동기식 카운터를 설계하고 있으니까 클락은 모두 모든 프리플랍에 공통으로 사용되는구나. 여기까지는 헤로드를 그릴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러면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는 어떠한 회로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이냐. 요것만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다면 이 카운터 회로의 설계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설계를 해보죠. 카운터의 설계 기법은 뭐냐면 순서 회로의 설계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출력이 별도의 출력이 없다. 그래서 확장된 상태표를 살펴보면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 그 다음에 프리플랍 입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순서 회로를 설계할 때 확장된 상태표를 구성하는 표, 확장된 상태표는 뭘로 구성이 됐습니까? 뭘로 구성이 됐냐면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입력, 다음 상태, 그 다음에 프리플랍 입력,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카운터의 경우는 특별히 별도의 출력이 없다. 그래서 상태표에서 출력에 대한 컬럼이 삭제됐고, 그 다음에 입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한 카운트 업 다운 카운터의 경우에는 제어 신호에 따라서 카운트 업이 되기도 하고 카운트 다운이 되기도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입력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입력이 없죠. 그러니까 입력도 없고, 따라서 상태표에서 보다시피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 프리플랍 입력 3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3비트가 사용됐으므로
각각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A, B, C 변수를 3개를 사용했죠. 다음 상태도 역시 3개가 되겠고, 자, 주어지기를 우리가 T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라. 그러면 T, A, T, B, T, C 이렇게 되겠죠. 자, 현재 상태의 개수가,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개수가 3개고, 입력 변수가 없으므로 현재 상태 그리고 입력을 나타내는 변수, 총 변수의 개수는 3개, A, B, C. 그래서 8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000 다음엔 001, 001 다음엔 2, 2 다음엔 3, 3 다음엔 4, 4 다음엔 5, 5 다음엔 6, 6 다음엔 7, 7 다음에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리플랍의 입력은 이제 프리플랍의 excitation table 여기표를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T 프리플랍은 T 입력이 0이면 변하지 않고 1이면 반대로 되죠. 자, A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0. A는 변함이 없으니까 0. A는 변함이 없으니까 0. 0에서 1로 변했으니까 1. 1에서 1이니까 0. 1에서 1이니까 0. 1에서 1이니까 0. 1에서 0이니까 1. 같은 방법으로 B, C에 대해서 T 입력을 모두 구한 다음에 프리플랍, 사용된 프리플랍인 T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 대한 TA에 대한 또는 TB, TC에 대한 함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카르노 맵을 그렸습니다. 0001, 0001이니까 0001, 0001. 그래서 TA는 BC가 되겠죠. TB는 C가 되겠고, TC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는 1, TB는 여기 C, TA는 여기가 B, C. 그래서 여기가 B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3비트 카운터, T 프리플랍을 이용한 3비트 카운트업 카운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카운트업 카운터를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010이었다. 현재 상태가 010이었다. 010이면 다음 상태는 011 카운트업 카운터니까 011이 되겠죠. 011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클락에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다. 그때 여기는 C는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는 0이고 C는 0이고 B는 1이니까 여기는 0이고 0이고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T가 1이니까 얘는 반대로 바뀔 테고, 여기는 0이니까 변함이 없고, 여기도 역시 0이니까 변함이 없고, 그래서 다음 상태는 뭐가 됩니까? 0, 1, 1. 즉 10진수로 현재 상태는 2였는데 다음 상태가 3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돌려보면 카운터업 카운터로 동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카운터 설계는 순서회로의 설계 방법하고 동일하다. 다만 입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출력이 대부분 없죠. 따라서 확장된 상태표가 오히려 훨씬 더 순서회로 설계에 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설계 순서는 동일하죠. 이러한 상태표를 작성한 다음에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회로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의의 순서로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임의의 순서로 세는 카운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10진수로 한번 볼까요? 일단 스테이트 개수가 모두 몇 개죠? 둘레 6개. 스테이트 개수가 6개니까 넘버 오브 스테이트 개수가 6개니까 프리플랍의 개수는 몇 개예요?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3비트가 필요하니까 프리플랍은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되나요? 이건 10진수로 0, 여기는 1, 10진수로 0, 1, 얘는 2, 4, 5, 6, 0, 1, 2, 4, 5, 6, 0, 1, 2, 4, 5, 6 이렇게 카운트하는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 탭을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0 다음엔 1, 0 다음엔 1, 그 다음에 1 다음엔 2, 001 다음엔 010, 010 다음엔 100, 100 다음엔 101, 101 다음엔 110, 그 다음에 110 다음엔 0 이렇게 되죠. 자, JK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설계하라. 그러면 JK 프리플랍에 여기 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AK는 어떻게 구하냐면 A는 0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0x, 그 다음에 0에서 0 똑같죠? 0x. A가 0에서 1로 변했어요. 0에서 1로 변했으니까 1x, 그 다음에 1에서 1로 변했으니까 x0, 여기도 마찬가지 1에서 1이니까 x0, 그 다음에 1에서 0는 1에서 0로 변화시키려면 x1.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의 설계의 경우에 입력하고 출력이 없으면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 프리플랍 입력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이와 같은 상태표를 더 간단하게 이와 같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표의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상태표에서 뭐가 삭제됐냐면 다음 상태가 삭제됐죠. 요 다음 상태가 삭제됐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하고 프리플랍 입력만 나타냈죠. 그러면 다음 상태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느냐? 이 순서대로 카운트하는 요 순서대로 바로 아랫줄에 표시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001 다음엔 000 다음엔 001, 그 다음에는 010, 100, 101, 110, 110 다음에는 000. 이렇게 묵시적으로 다음 상태는 현재 상태 바로 아랫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태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0에서 현재 상태가 0에서 다음 상태 0으로 바뀌었으니까 0에서 0이니까 0x, 그 다음에 0에서 0이 바뀌려니까 0x, 그 다음에 0에서 1로 바뀌니까 1x, 그 다음에 1에서 1로 바뀌니까 x0, 1에서 1로 바뀌므로 x0, 그 다음에 1에서 0로 바뀌니까 x1. 그러니까 이 상태표는 다음 상태가 바로 아랫줄에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간단하게 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부터 이와 같은 상태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죠? 각각의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한 카르노 맵을 그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n't care 컨디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나타내서 3비트가 사용되는데 3비트로 표현 가능한 코드 중에서 몇 개가 사용됐냐면 여기 6개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용되지 않은 2개의 상태는 don't care 컨디션이 되겠다. 그 코드가 뭐죠? 011하고 1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맵을 그릴 때 011하고 111은 011하고 111은 동기화 컨디션이 된다. 그래서 JA의 경우는 001XX니까 여기 001 XXX 이렇게 되죠. 그래서 JA는 B가 되겠네요. KA는 XXX
그 다음에 001, 001. 그래서 KA도 역시 B가 되겠네요. JB에 대해서는 이렇게 묶으면 C가 되겠고, KB는 1이 되겠네요. 항상 1을 출력한다. JC는 이렇게 묶으면 B바가 되겠다. JC, KC는 1이 되겠고. 그래서 JA는 여기 B가 되겠고, KA도 역시 B가 되겠고, JB는 C, KB는 1, 그 다음에 JC는 B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기식 순서, 동기식 카운터를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기식 카운터니까 모든 프리플랍들이 동일한 하나의 클락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unused state를 고려한 카운터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여기를 살펴보면 0, 1, 2, 4, 5, 6. 기본적으로 이 카운터는 012456, 012456을 계속 카운트하는 카운터입니다. 그런데 사용되지 않은 상태가 뭐냐면 012라고 111이죠. 012라고 111이다. 그런데 사용되지 않은 상태를 왜 고려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는 이와 같이 동작합니다. 012456, 012456, 012456 계속 동작하죠. 근데 외부 충격이나 외부 잡음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동작하다가 011 상태로 빠졌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를 고려하지 고려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카운터가 동작하다가 012 상태로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카운터는 몰 펑션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고 영원히 011 상태에 빠져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사용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카운터를 설계한다면 011 상태에 빠져도 다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어디로 변합니까? 여기 4인 상태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를 설계를 할 때 이와 같이 정상적인 카운팅 시퀀스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까지도 나중에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설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0 다음엔 1, 1 다음엔 2, 2 다음엔 010 다음엔 2 다음엔 뭐죠? 4죠. 그 다음에 3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은 이거죠. 3 다음에는 4가 되겠고 4 다음엔 5, 5 다음엔 6, 6 다음에는 0이 되겠죠. 7 다음에도 역시 0이 되겠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JK 플랍의 여기표를 이용해서 0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0x 띠리릭 같은 방법으로 A는 1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x1 요 같은 방법으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JK 입력 단자에 대한 값을 다 채워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카르노 맵을 그려서 JA, KA, JB, KB, JC, KC에 대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하자.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되고 여기는 1이네. 전체 크게 묶으면 여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바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되고 여기는 B바가 되고 여기는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1이 되겠네요. 1이. 그래서
여기는 연결하지 말고 JB는 C가 되고 KB는 여기 1이 된다. 여기 맞겠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여기 선 하나만 1에 연결하느냐 C에 연결하느냐 동일하지만 우리가 카르노 맵을 배울 때 가능하면 크게 묶으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1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이와 같은 스테이트까지도 고려를 해서 카운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다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경우까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자는 것이 이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를 고려한 카운터의 설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동기식 증가순으로 세는 카운터인데요. 이번에는 4비트, 정확히 이야기하면 4비트 바이너리 싱크로너스 카운터 업 카운터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4비트니까 000부터 언제까지 세죠? 0000부터 1111까지 하나씩 1씩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111 다음에는 0으로 이렇게 천이가 되겠죠. 모두 16개의 상태를 카운터하게 되겠습니다. 4비트 카운터니까요. 4비트 카운터니까 16개의 상태를 카운트한다. 0000부터 111까지. 그러면 프리플랍은 4개가 필요하다. 자, JK 프리플랍을 사용해라 라고 주어졌다면 회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서 프리플랍 4개, 그 다음에 출력이 곧 A, B, C, D. A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A가 최상위 비트, D가 최하위 비트네요. 그랬을 때 카운터를 설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 대한 함수식을 유도해서 회로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카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줬을 때 설계도는 대략 어떻게 될 거냐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프리플랍 4개, JK 프리플랍, 그리고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은 각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 대한 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은 확장된 상태표를 작성한다. 다음 상태가 이 테이블에는 없죠. 그래서 다음 상태는 바로 아랫줄. 현재 상태가 000인데 다음 상태는 0001이다. 그래서 0에서 0으로 변하려면 0x, 0에서 0, 0x, 0에서 0, 0x, 0에서 1로 1x, 1x. 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다 채우고 그냥 카르노 맵을 그려서 JA에 대한, KA에 대한, JB, KB, JC, KC, JD, KD에 대한 간소화된 변식을 구했습니다. 최하위 비트가 D고요. 최상위 비트가 A인데 회로로 구현하니까 D 입력에는 2를 가하고, 그러니까 프리플랍 최하위 비트의 프리플랍에는 1이 가해지겠네요. JK 모드 1이고 JK 모드 1이죠. 그 다음에 프리플랍 C에는 요 D가 가해지고 1부터 시작하고 D 가해지고, 그 다음에 프리플랍 그 상위 비트에는 요 D하고 C하고 AND한 CD가 인가되고, 그 다음에 최상위 비트에는 여기에다가 B가 AND한 BCD가 인가되는 이러한 추측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비트 싱크로너스 카운터를 설계해라. 그러면 A, B, C, D, E인 경우에 프리플랍 2에 대한 입력은 11이 될 테고, JK에 대한 입력은 1, 여기 보다시피 11이 될 테고 1이 되겠고, D의 단자에는 2가 가해질 테고, C의 단자에는 D2가 가해질 테고, B에는 CDE가 가해질 테고, A에는 BCDE가 가해지겠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n비트 바이너리 싱크로너스 카운터 업 카운터의 경우에는 최하위 비트에는 모두 1, 그 다음에는 최하위 비트의 출력, 그 다음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는 그 상위에 있는 출력하고 AND한 결과, 즉 CD, 그 다음 비트에는 여기에다가 바로 직전 출력을 AND한 결과 BCD를 입력하면 된다. 이러한 규칙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2비트 카운터는 2비트 카운터는 여기까지가 2비트 카운터고, 3비트 카운터는 여기까지, 4비트 카운터는 이렇게, 5비트 카운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최하 비트에는 1, 그 다음에는 직전의 출력, 그 다음 자리에서는 거기에다가 직전의 출력을 AND,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이랑 D랑 AND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전에 입력 단자에 가해지는 값하고 직전 출력을 AND, 그러면 CD,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전에 출력하고 AND 하면 BCD가 각각의 단자에 인가되고 있구나. 이러면 카운터 업 카운터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계를 하겠구나. 요 규칙성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도 우리가 n비트 바이너리 카운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비트 바이너리 카운터인데요. 바로 전 페이지랑 똑같은데 다만 뭐가 다르냐면 카운트 다운 카운터를 설계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4비트 바이너리 4비트 이진 카운터인데 동기식 이진 카운터, 근데 감소순으로 세는 카운터를 설계를 해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겠어요? 15, 14, 13, 12, 11, 띠리릭 3, 2, 1, 0, 15, 뭐 이렇게 변화하겠네요. 그래서 1111부터 시작하면 다음 상태는 1110가 되고, 1에서 1로 변했으니까 x0, 여기도 x0, x0, x0가 가야 되겠네요. 1에서 0로 변했으니까 x1.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다 채운 다음에 카르노 맵을 그려서 JA, KA, JB, KB, JC, KC, JD, KD에 대한 간소화된 함수식을 구해라. 구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 우리가 카운터 업 카운터 4비트 싱크로너스 카운터 업 카운터의 경우랑 비교를 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최하위 비트는 1,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에서는 이번에는 바로 직전에 Q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Q바가 연결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D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D바가 여기랑 AND에서 D바가 됐네요. 그 다음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는 뭐가 가해지겠어요? 마찬가지로 직전, 바로 이전 자리에 출력, Q가 아니라 Q바, 즉 C바랑 D바랑 AND한 결과 C바, D바가 다음 자리에 JK 단자에 가해진다. 그 다음 자리에는 AND한 결과에다가 바로 직전에 Q바, 여기는 B바가 되겠네요. 따라서 B바하고 C바, D바를 AND하면 B바, C바, D바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n비트 싱크로너스 카운터는 우리가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 증가순으로 카운터 업 카운터의 경우는 여기가 1, 여기가 D, 여기는 C, D, 여기는 B, C, D가 JK 단자에 가해졌죠. 여기는 1, D, C, D, B, C, D. 카운트 이것이 바로 여기는 카운트 업 카운터의 경우에 그 다음에 카운트 다운 카운터에서는 어떤 규칙성을 가져요? 최하위 비트는 모두 1이 가해지고 그 다음엔 D가 아니라 D바 그 다음엔 CD가 아니라 C바 D바 그 다음에 여기는 BCD가 아니라 B바 C바 D바가 연결되면 카운트 다운 카운터로 동작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n비트 카운트 업 카운터 또는 n비트 카운트 다운 카운터는 이러한 가정이 없이도 쉽게 이러한 규칙성을 참고로 해서 카운터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하나의 카운터인데요. 우리는 이제 10진수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10진 카운터를 설계를 해보자. n비트 카운터가 아니라 10진 카운터니까 10진 카운터니까 다른 말로 이제 BCD 카운터 0부터 9까지 반복적으로 세는 카운터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0이죠. 그래서 넘버 오브 스테이트 개수가 모두 몇 개예요? 10개죠. 넘버 오브 스테이트의 개수가 10개. 스테이트 개수가 10개니까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4비트가 필요하죠. 따라서 필요한 프리플랍의 개수도 4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비트를 가지고 표현 가능한 스테이트 개수는 모두 16개인데 10개만 사용됐으니까 사용되지 않은 6개, 즉 10부터 11, 12, 13, 14, 15는 동기화 컨디션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최상위 비트가 이번엔 D, C, B, A 이렇게 했네요. 최상위 비트가 D고 최하위 비트가 A입니다. 그래서 000 다음에는 다음 상태는 0001 T 프리플랍으로 설계를 해라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기는 T는 변함이 없으니까 DCB는 000000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모두 000 A는 바뀌었네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00이니까 0 0에서 0으로 변하려니까 0 0에서 1로 변하면 1 1에서 0으로 변하려면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다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은 뭐냐면 출력은 제일 마지막 즉 9에서 0으로 변화하기 직전 9에서 0으로 변화하기 직전 스테이트 즉 9인 스테이트에서 1을 출력하게 만들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를 왜 만들었을까요? 출력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얘가 BCD 카운터예요. 얘도 BCD 카운터예요. BCD 카운터를 설계를 했어요. BCD 카운터, 여기 BCD 카운터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0000, 최초에는 000에다가 여기는 이제 클락이 사용되죠. 클락이 사용된다. 0, 1, 2, 3, 4, 5, 6, 7, 8, 9 9가 되죠. 그 다음에 9가 되는 다음에 뭐가 돼요? 다시 0으로 떨어지죠. 근데 9가 될 때 출력 y는 얼마예요? y는 1이다. 출력 y를 적어 놓으면 y는 1에서 0로 떨어지죠. y는 9에서 0으로 될 때 결국 그러면 요 y를 다음 단에 클락 입력으로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9에서 0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y는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즉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네거티브 엣지가 만들어지죠. 네거티브 엣지.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도 클락을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되게 만든다. 또는 일관성 있게 그냥 포지티브 엣지로 시작을 했으니까 포지티브 엣지라고 합시다.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일씩 계속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9에서 0으로 변화할 때 y는 1에서 0로 떨어진다. 즉 y는 네거티브 엣지가 만들어지죠. 네거티브 엣지가 여기에다가 낫 게이트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지티브 엣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BCD의 Y, 여기 Y 단자에다가 여기 낫 게이트를 붙여가지고 다음 스테이지, 다음 단에 BCD 카운터에 입력으로 사용하면 얘가 0000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포지티브 엣지를 만나는 순간 얘가 1로 증가하겠죠. 따라서 지금 설계한 요 BCD 카운터를 두 개를 붙이면 여기는 하위 자리는 여기는 단단위를 카운트하고 여기는 10단위를 카운트하고, 우리가 BCD 카운터를 하나 더 붙이면 여기는 이제 100단위의 숫자를 카운트하도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9가 0로 변하는 시점에서 어떤 엣지를 만들어내는 신호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바로 Y다. 그래서 9에서 0으로 변할 때 Y는 1에서 0로 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단위가 9에서 0로 변하는 순간에 Y는 1에서 0로 변하니까 여기에 낫 게이트를 붙여서 Y를 이쪽으로 보내면 Y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얘가 1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출력 Y는 뭐냐면 이 같은 BCD 카운터를 여러 개를 시리얼로, 직렬로 연결해서 단단위뿐만 아니라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까지도 카운트 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출력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걸 카르노 맵을 5개를 그려서 간소화를 시켰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회로를 간소화된 편식을 회로로 구성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y는 뭐라고요? 9일 대 1이니까 a하고 d가 1일 대 1이니까 ad, d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CD 카운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운터 중에서 특히 동기식 카운터의 설계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의 설계 방법은 순서회로 설계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왜냐하면 입력이 생략될 수도 있고 출력이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순서회로의 설계 기법보다도 카운터의 설계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함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